최근 한국은 KF-21의 2차 비행까지 성공시키며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향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며 중국이 심각한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KF-21이 5세대가 아닌 4.5세대 전투기이기에 중국의 젠20에는 적수가 되지 못한다면서도 KF-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 군사 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에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향후 국제시장에서 KF-21 보라매가 중국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FC-31과 직접적 수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KF-21 개발 순항이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장기적으로 F-35 전투기를 대체해 나갈 모델로 평가되자 중국은 더욱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말뿐만 아니라 KF-21의 초도 비행 성공 사흘 뒤인 중국 SNS에서는 중국이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의 사진과 동영상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본 외신들은 놀라기는커녕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를 따라했다는 반응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분명 5세대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반발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공군력에서 4.5세대 전투기가 5세대 전투기를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5세대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그 차이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KF-21도 완벽하지 못한 스텔스 기능으로 인해 4.5세대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KF-21이 아무리 외신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중국이 자랑하는 젠20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KF-21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계속해서 KF-21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자 외신들은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한국 공군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한국군을 두려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는 단 50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국의 전체 전투기 중의 3%에 불과한데요. 결국 5세대 전투기는 얼마 없어 전술을 주도하는 전투기는 거의 4세대 이하인 셈입니다. 그런 반면 한국 공군은 현재 공군력을 키우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현재 한국은 미국의 최고 스텔스기 F-35의 40대에 더해 추가로 20대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F-35B의 추가 도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 KF-21이 양산되기 시작하면 블록 1 40대, 블록 2 80대를 생산함으로써 노후화된 전투기마저 교체되게 됩니다. 또한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KF-16과 F-15K는 성능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 중에는 원래 KF-21의 블록 3부터 5세대의 핵심 기술인 스텔스 기능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카이 안현호 사장은 블록 2부터 5세대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주변국들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는데요. 만약 블록 2가 5세대 전투기로 성공한다면 한국 공군은 4세대 60대, 4.5세대 230대, 5세대 160대에 육박하는 전술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자랑하던 젠20을 앞세운 전력 우위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젠20은 현재까지도 도저히 뛰어난 성능이 나올 수 없는 구조상의 이유로 전문가들은 젠20의 성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군의 전술로 4.5세대의 전투기와 겨뤘을 때 이길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불안한 상황이기에 하루빨리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하려 대만에 무력 시위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국은 아직 미국에 대적할 엄두를 못 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도 말로는 엄청난 반발을 하면서도 위기감만 조성했지 무력 시위는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은 KF-21의 성장을 신경 쓰는 이유 중 하나가 국산 전투기이므로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생산 기간이 획기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첨단 무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생산과 인도 측면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KF-21을 제조하는 한국의 전투기 생산시설은 가히 세계 최고로 손꼽힙니다. 속도도 빠른데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준 것은 자동화 정밀 조립 장비인 파스의 몫인데요.
파스는 전방, 중앙, 후방 3개의 동체로 나뉘어진 주요 기체 구조물을 휘어지지 않으면서 설계도에 나와 있는 수치에 맞춰 주는 자동 정렬 시스템으로 KF-21 생산 인프라의 하나로 개발되어 2019년부터 설계 및 제작에 들어가 처음 공개한 CJ 1호기 조립부터 투입되었습니다. 381개의 부품과 9,500여 개의 하드웨어가 체결되는 KF-21 동체는 단 한 개의 부품이라도 가공과 조립이 잘못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파스는 지금까지 겪어온 조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초정밀 조립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3개의 커다란 구조물을 휘어짐 없이 맞추기 위해 3차원 공간에 가상의 좌표를 설정하고 레이저 트래커라는 장비가 전방, 중앙, 후방의 포인트에 동체가 정확히 결합되었는지를 내장된 컴퓨터가 확인하며 작업 오차율은 0.025mm 이하의 완벽한 조립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파스는 비단 구조물의 결합 단계뿐만 아니라 구조물을 파스에 싣는 단계부터 오차율을 줄이기 위한 정해진 매뉴얼에 의해 운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구조물은 크레인으로 옮기게 되는데 파스에 실리는 구조물은 AGV라는 무인 운반 차량이 운반합니다. 이에 동체 구조물은 완벽하게 정렬된 상태로 파스에 올릴 수 있으며 구조물 이동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자동 물류 구현을 통한 공수절감과 품질 확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국은 기체의 성능만을 개발하는데 한국은 기체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보다 나은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카이와 KF-21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받듯 폴란드가 얼마 전 상상 이상의 무기 도입을 확정지으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눈이 한국을 향해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FA-50 경공격기를 48대 세계 편대를 구매한 폴란드가 KF-21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카이도 더 이상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않겠다며 블록2부터는 폴란드와 같은 한국산 무기에 우호적인 다른 나라와 협력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현재 FA-50을 운용하는 나라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KF-21에 잠재된 고객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이 실전 배치가 된다면 개발도상국들과 미국산 주력 전투기와 호환할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들이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이 KF-21이 전투기 성능을 아울러 중국 무기와 비교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F-35에 대응한다며 2017년부터 젠20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배치한 젠10C는 미국의 F-16, 러시아의 수호이-27, 프랑스의 미라주 2000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제 무기 시장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2020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미국은 전투기만을 996억 달러를 팔았는데 중국은 한참 처진 72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현실에서 중국 전투기는 비인기 종목인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전투기가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은 필리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여러 협력을 하고 있지만 외교적으로는 적대감을 드러내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필리핀은 중국 전투기를 살 수도 있었지만 결국 미국의 전투기 체계에 속하는 한국의 경공격기 FA-50을 구매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인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어느 국가도 중국 전투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친중 정책을 펼치는 아시아 국가들조차 중국 무기 수입은 꺼리는 이유는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 구입은 단지 양국 간의 협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구입이 의미하는 것은 양국 간의 군사동맹 및 전략적 관계 강화를 의미합니다. 공급국과 연합작전은 물론 전투기 간 통신과 신속한 부품 공급이 이뤄져야 하고 전투기 유지 보수 및 성능 개선이 수월해야 합니다. 즉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한번 돈을 지급받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협력을 넘어 동맹국으로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싶어하는 중국의 전투기를 주변국들이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경제력이 부족한 일부 국가들만이 낡은 중국산 전투기를 사는데 그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무기 수출국으로서는 매력이 없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최근 5년간 무기 수출이 176% 성장하며 단숨에 세계 8위로 올라섰습니다.
심지어 카이가 4.5세대를 넘어 블록2는 5세대, 블록3는 6세대 전투기라는 목표를 밝히며 주변국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방산 시장이 더 높이 날아올라 세계 안보를 안전하게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